신체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온종일 무거운 몸을 지탱하며 쉴 새 없이 혹사당하는 이곳. 건강한 몸은 건강한 발에서 시작한다. 발이 틀어지면 관절 통증은 물론 무릎, 허리, 목까지 순차적으로 전신을 틀어지게 한다는 사실. 게다가 혈액순환의 통로 발목이 약해지면 심장병, 동맥경화 같은 각종 혈관 질환까지 유발한다. 발목이 뻣뻣하다, 움직임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발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눈치채야 한다. 26년간 발을 만져서 통증을 잡고 교정을 해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요 지점, 요 지점. 발만 잘 눌러도 전신 통증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다. 네. 느슨해지고 틀어진 발목 교정은 기본. 무릎, 허리 통증을 단숨에 잡는 발지압법까지. 야, 이거 좀 추천해야겠다. 나는 몸실이다에서 함께하세요.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2016년 시작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가 함께해 주셨는데 국가대표입니다. 리듬체조 국가대표였고 지금은 프로 볼링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수지 씨가 조명을 텔레비에서 볼 때요. 저게 사람 몸이야, 어떻게 된 몸이야, 어떻게 그렇게 유연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 놀랐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이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막 몸도 너무 예쁜데 진짜 그게 진짜로 한 거였는지 나 지금 궁금하기조차 해요. 실제로 한번 조금만 보여주면 오자마자 박수로 어머, 세상에 이쁘기도 아주 해. 이렇게 청바지에 이쁘다 힐. 이뻐 세상에. 그치?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이 정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고 하이힐이잖아요. 이 정도? 진짜 유연하네, 유연하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저는 신수지 하면 또 이. 맞아.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 와, 이거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로? 야,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뭐가 왔다 간 거야 지금? 뭐가 똑같은데? 진짜. 머리가 없어지더니 다시 올라오더니 뭐가 갈 때가 휘청하더니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영 쌤 날 보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 저기 잠깐만요. 저도 왔어요. 그래요? 심진아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신수지 씨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스태프분들도 참여하고요. 여기 막 오는데 막 스태프분들이 막 남자 스태프분들이 막 난리가 나고요. 이 선생님 얼굴 보세요. 진짜. 분위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도 유연성 되게 좋아요. 멋지다. 이분들과 함께하는 2016년 마지막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주춧돌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주춧돌 정말 중요하죠. 하루 종일 약 400톤의 무게를 감당합니다. 400톤. 그만큼의 충격을 받고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지거나 이 부위가 틀어지는데 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신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척추, 턱관절, 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위이기도 합니다. 심장에서 보낸 혈액이 이곳을 거쳐서 다시 온몸으로 보내지게 되니까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펌프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곳이 약해지면 심장병, 동맥경화 이런 각종 심혈관 질환도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 부위
주제는 과연 무엇일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몸에 풀려진 나사, 발, 그리고 발목 건강법을 다루겠습니다. 사실 발 건강법까지만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발 중요하지. 근데 발목이라고 했을 때 발목과 건강이라는 말은 사실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이게 내 몸의 나사군요. 예,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 번 걸을 때마다 우리 체중의 120%의 충격을 받는 곳이 발과 발목입니다. 그리고 한 번 뛸 때마다 체중의 300%의 충격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발과 발목입니다. 불쌍해. 이런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발과 발목에 흡수하면서 약 400톤의 충격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고 보면요. 네. 몸무게 300%를 뛸 때마다 감당하고 하루에 400톤을 한다면 이용식 씨랑 내 발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하시는 거죠, 큰일. 너무 미안하다 발목한테. 발과 발목 이야기 오늘 해볼 텐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위네요. 그럼요. 사실 이 발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약 2%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가 우리 체중을 다 견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좁고 높은 신발을 신거나 무지외반증이 생기거나 굳은 살이 박혀서 걸음걸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발목이 틀어지게 되죠. 이 발목이 틀어지는 것은 무릎이나 허리나 턱 관절까지도 영향을 주고 심한 경우에는 뇌에도 영향을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이런 혈관병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과 발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몸 건강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또 뭐 많이 걷고 나면은 확실히 붓고 피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다른 데는 다 튼튼한데 발목, 손목 가는 미인 조건은 또 왜가 좀 이렇게 또 발목이 가늘어가고 이런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른쪽 발을 확 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한 기부스를 또 한 달쯤 했거든요. 그러고 나선 계속 조금만 걸어도 발을 이렇게 제쳐요. 아니 근데 저희가 왜 발레리나의 발을 봐도 발이 얼마나 발가락이 다 무너지고 맞아요. 막 굳은 살 베기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신수희 씨도 발은 예쁠 수가 없겠어요. 발 하면은 진짜 저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발에 통증이 있었고 다치고 부상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한 잔뼈만 한 4번 부러지고 인대 우와. 끊어지면서 수술도 하고 네 계속된 그런 통증에 시달렸었거든요. 그 상태로 이제 6개월 뒤에 있는 아시안 게임에 나가야 됐었어요. 어떡해. 6개월을 참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서 있기만 해도 복숭아 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발이 계속 제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상태에서 6개월간 훈련해서 대회를 나가신 거라고? 네, 대회에 뛰었어요. 그래서 뛰고 오자마자 결국은 이제 수술대기에 눕게 됐죠. 네. 의지가 대단하다. 아직 뼈 조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50m 전력 질주하거나 키리를 오래 신고 있으면 좀 통증은 있어요. 뭐 뻐근하거나 그런데 이게 오자마자 저희가 막 이렇게 돌아보라고. 내가 너무 잘못했네. 아유 미안해. 남성분들은 어떠세요? 발목 그렇게 관심들 없으시지 않아요? 30년 전에 네. 서울운동장에서 연예인들 어린이날 기념 축구대회를 했어요. 그때 아마도 축구 시합 역사상 자기가 자기 발을 깔고 앉은 선수는 저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깔고 앉은 게 아니라 힘에 붙여서 내가 앉는데 내 다리를 발을 붙여 못 내가 가신 깔고 거죠? 앉았어. 네. 병원에 가니까 인대가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수술을 안 하고 깁스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 시큰시큰 돼가지고 맞아. 한쪽에다가 이걸 맞아. 힘을 실어요. 맞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막 붓는 거야. 왼쪽이 안 붓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그러시네. 우리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남 같지가 않아. 나 몰라 안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 참. 궁금해요, 정말.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한쪽이 한번 접질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 네. 그쪽에서 뭔가 이제 사인이 다친 쪽만 있고 계속, 예. 그럼 조심스러웠고 나는 그냥 그 발은 그런 발이려냐고 한단 말이죠. 네네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이진환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발질환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발질환 환자 수는 2008년부터 5년 사이에 무려 2배나 늘어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한 70% 이상이 바로 크고 작은 발 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 질환 수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몸신을 통해서 발 건강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발목, 그러면은 발목은 사실 삔 거 말고는 그게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전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신체 중 가장 많은 일을 하며 혹사당하는 발과 발목. 전신 건강 해치는 발 건강 적신호를 낱낱이 알려주겠다. 족부 정형외과 최경진 전문의. 친절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발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족부 정형외과 전문의 최경진입니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고 또 제일 많이 손상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은 걸음걸이, 잘못된 보행 습관이 발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과 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그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오셨죠? 그럼요. 예, 저도 기대하고 근데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오장육부나 뭐 척추나 이런 거는 늘 검사를 하고 종합검진도 하는데 맞아. 발이나 발목을 이렇게 검사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생각도 별로 안 해봤죠. 며칠 있다가 통증이 사라지면 다 나으려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전신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발목 이야기 저희 한번 진지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발이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은 전체에 있는 그 모든 뼈 중에 4분의 1이 발에 있습니다. 어머, 그렇게 많아. 한 발에는 보통 26개의 뼈, 그리고 38개의 관절, 그리고 32개의 근육과 다양한 인대와 신경,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유연한 기관이죠. 근데 수많은 구조물이 얽혀 있어서 우리 몸에 안정성을 주게 되고 또 체중을 건지며 또 걸을 때 발에서 우리가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발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있으면 네. 이제 그렇게 지탱을 안 하려고 딴 쪽에 힘을 쓰다 보니까 무릎도 아프고 그 골반으로 올라와서 허리도 삐뚤어지고 그래서 이제 전신이 이제 다 아파지는 그런 결과가 중심도 있었거든요. 무너지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발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지 이게 내 발 건강의 적신호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발목이 뻣뻣하다. 아니면 좀 움직임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발목의 기능이 퇴화됐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발과 발목은 소리 없이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에 본인이 잘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발에 있다 하면 이것은 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네. 우선 그 첫 번째 무지외반증입니다. 뭔지 알아요. 사실은 어머님들도 그런 경우 많으시죠. 맞아. 네. 이게 네. 이제 어떤 질병인지 또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무지 그러면 엄지발가락이고 외반 그럼 밖으로 휘는 거니까 이걸 다 합쳐서 이제 무지외반증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발 변형이 그 안심해서 통증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또 신발을 신을 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살짝 아픈 정도. 근데 처음에 보통 보면 처음에 진행되는 1단계만 돼도 실은 엄지가 일을 못하니까 나머지 발가락에 체중 부하가 과하게 가게 돼서 발바닥도 아파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발도 틀어지게 되죠. 특히 이제 3단계, 4단계를 이렇게 보면 저것이 점점 진행을 하면서 엄지발이 자기에게만 있지 않고 영역을 넓히면서 엄지까지 완전. 다른 발가락도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죠. 구부러지게 되고 겹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저런 경우 이제 발을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발을 뒤집어 보면 발바닥에 굳은 살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진짜 일상생활 바로 옆방에 갈 때만 해도 발바닥이 아파서 쩔쩔매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저기 3단계, 4단계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할머님들은 저렇게 4단계 경우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많이 있죠. 그러면 뭐 뒤태도 벌써 달라지시고 그렇죠. 여행하는 모습도 달라지시잖아요. 안타깝게도 무지해반증이 일단 시작이 되면 이거는 진행하는 병입니다. 진행하는 병입니다. 진행하게 되고 이것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걸리는 충격이 발목 주위에 있는 인대나 힘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발목도 퇴화하게 되고 발목을 통해서 무릎, 허리 이렇게 척추까지 다 영향을 미치면서 거기에 통증까지 갈 수 있는 상태로 진전을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신수지 씨 발을 봤는데 한 2, 3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잠깐 네. 보여주지 마시고. 그러면은 뭐 전문의께서 계시니까 네.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아 진짜 오늘 잘 나왔죠. 잘 나왔네요, 제가. 주저없이 나가시네요. 어디가 심한가요? 왼발만 있어요. 오. 네. 그러면 양발을 다 같이 벗어보세요. 네, 이게 네. 오른발 같은 경우는 아. 거의 일자인데 이제 왼발 여기가 많이 돌출이 되면서 본인 생각이고 한번 저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바지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걷어줄 수 있나요? 네. 아 근데 차이가 있어요. 걷어서 이렇게 보면 제 눈에는요. 아까 신수 씨가 오른쪽은 괜찮고 왼쪽만 무지해반증이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양쪽 다 있습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때문에 희망이죠. 그러니까 너무 희망 있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착시인가요? 착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진단을 한다면 네. 왼쪽은 3단계 맞습니다. 3단계 맞고 3단계 맞습니다. 3단계 맞고 변형도 꽤 있지만 다른 발가락에 변형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2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증상이 좀 작고 변형은 만약에 이런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서 두 개를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2단계와 3단계를 나누는 가장 큰 거는 아프고 불편한 쪽이 좀 더 단계가 올라가게 되죠. 저는 이제 매일같이 하는 수술이 무지해반증인데 아마 이분이 곧 저한테 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발을 다 수술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그거 집에 가서 막 울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쪽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을 안 하게 맞는 것이 되게 저기 그러면은 너무 그렇게 겁주지 말고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자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얼른 들어가시네요. 울지 마. 자, 우선은 아까 신발 얘기도 했지만 발에 맞는 신발 그러니까 이제 볼도 넓고 그다음에 조이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발에 있는 이 조그마한 근육들인데 이 근육이 강화되면 이것이 변형되는 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발가락 운동에 예를 들면 볼펜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수건을 만다든가 이런 발가락 운동 또 무지해반증이 생기면 발목도 틀어지기 때문에 발목 주위에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무지해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또 계시다고 하는데 예, 한번 나오시고요. 선생님 계시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포에서 온 60세 김경이라고 합니다. 아유, 오래되셨어요, 무지해반증은? 네, 꽤 오래됐죠. 아. 20대부터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네. 신발 벗어주시고 지금 그래도 편안한 신발을 신으신 건데요. 네. 네, 이 정도면 뭐 네. 발이 문제인 거죠. 신발은 문제가 없어요. 아. 네. 빨개요. 아. 아. 빨개요. 아우. 아프시겠다. 아우, 심하시다. 힘드시겠어요.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20대 때부터 이제 좁은 신발을 네. 신었잖아요. 아까 저희 신수지 다. 씨. 네. 그때는 걸을 수가 없어요. 전기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어머 어떡해. 이 옆에 나온 부분을 이렇게 누르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이 절뚝거리고 걷는다 그러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많이 불편했어요. 네. 지금도 좁은 거는 못 신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정도 변형이 되면 계속 걸을 때 발가락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해요. 해서 이제 발가락을 계속 밀기 때문에 다른 발가락도 조금씩 변형이 진행됩니다.
미래는 실은 실질적으로 더 밀면서 발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게 겹쳐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발 위가 이렇게 갈퀴 변형이라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손이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변형이 진행이 되면서 위에 티눈이 생기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아지는 그것이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거기 앞에서 이렇게 보면 발의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은 살짝 위로 올린 상태, 이 상태에서 자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쭉 내려가는 게 보이죠. 아치가 없어. 보통 보행 시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앞을 보시고요. 무지외반증이 아치하고 관계가 있군요. 아니 선생님 그 아치가 무너지는 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발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발이 정말 아주 아치가 굉장히 컸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간 좀 내려앉는 것 같아서 이 아치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이제 노화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 아닌가? 체중? 하도 남말하셔요. 하도 남말해. 우리가 어떻게 사귀어요? 야 이거 정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아치는 이 바닥에서 한 1.5에서 한 1.8cm 정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잘못된 걸음걸이, 아까 나온 그 신수희 씨와 같은 그런 신발 이런 것들이 발 안쪽에 아치를 잡아주는 인대나 힘줄, 근육 이런 데 무리가 오게 되면 거기가 늘어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니까 아치가 주저앉게 되죠. 아치가 무너지면 발의 그 체중이 정상적으로 분포하지 못하고 발 안쪽으로 과도하게 실리게 되고 뒷모습을 보면 잡아주는 관절과 아킬레스건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발목이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종아리뼈가 돌게 돼요, 안으로. 돌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엉덩이 관절, 우리가 고관절이라는데 고관절도 안으로 돌게 되죠. 당연히 돌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골반도 틀어지게 되고 여파로 척추 목까지 계속해서 변형이 오게 됩니다. 내 발의 아치는 어떤 상태? 아치 건강 확인법 알려드릴게요. 발의 아치는 1.5cm에서 1.8cm 정도 떠 있어야 정상. 발 아치에 검지를 넣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발을 앞뒤로 두고 서서 무게 중심을 앞발에 둡니다. 이때 발 아치 부분에 검지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 중앙까지 들어가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가는 범위가 좁을수록 발 아치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자, 네 발을 망치는 적신호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늘어진 인대입니다. 바로 늘어진 인대입니다. 인대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띠 모양의 섬유성 조직이로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탄력이 좋은 고무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과 발목을 움직일 때 이것이 관절 사이를 벌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발목과 발이 일정한 위치에서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일정 범위 이상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인대가 발목을 다치고 나서 인대가 심하게 늘어지거나 찢어진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인대가 느슨해진 쪽 반대편으로 이게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발목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인대는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태에서 원래 탄력 있는 조직으로 돌아오진 못합니다. 원래 탄력 있는 조직으로 돌아오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내가 다친 다음에 심하게 발목이 틀어지거나 심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대가 다친 경우에 있어서는 발목이 헐겁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발목이 헐거운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본인은 잘 모릅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요 혹시 이것도 테스트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늘어나 있는지 아닌지? 아,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있습니다. 짱짱! 그래요. 저희가 그러면 테스트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발목 인대 테스트 사실은 다 한 번씩 삐끗해보고 인대가 크게 네. 다쳐보셔서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현재 상태가.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시범을 보이면 자 편하게 앉아서 일단은 요 발을 요렇게 이제 종아리부터 발등까지 일직선으로 만듭니다.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 일자로 하신 겁니까? 선생님 일자로 하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일자가 안 돼. 일자로 하신 다음에.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을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돌려서 이 원이 얼만큼 되나를 아는 선생님 건데.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아, 여기를 잡아야 되는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자 이거를 돌릴 때 이 종아리를 고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돌리는데 고정하신 거 맞죠? 이렇게 하면 안 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네. 지금 이 원을 준비하신 까닭은 뭔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20cm와 비슷하게 원을 그리면 그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20cm보다 원이 작아지면 그런 경우는 늘어진 인대가 굳어 있거나 아니면 뭐 염증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어느 분부터 할게요. 네, 아, 이쪽으로 선생님 앉으세요. 보시고요. 제가요? 이쪽으로 앉으시고 네. 벗고 자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원을 돌려보세요. 예. 자 이게 자, 봅니다. 봅니다. 자, 근데 이제 20cm가 생각보다 넓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정확한 원이 잘 안 나오죠? 네. 약간 삼각형 비슷하게. 네. 그러면 그쪽에 인대가 더 많이 굳었다. 그쪽에 인대가 더 많이 굳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실은 요것의 의미는 실은 이 자체가 발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걸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려준다면 발의 유연성 그리고 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되죠. 근데 또 우리 이제 유연성 하면 또 네, 아, 예. 국가대표 신수지 네네네네. 씨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발목 재건수를 받았는데 오른쪽을? 네, ROM까지 만들고 제가 혼자 맨날 재활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자신의 네. 몸을 발을 조금 잘 올려볼까요? 아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360도로 발목이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어요. 발목이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어요. 엄마야. 그래서 이게 그 안쪽에 있던 뼈가 밀려 나와서 복숭아뼈처럼 뼈가 이렇게 두 개. 진짜 그러네. 잠깐.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볼라 그래요. 올려보고 쫙 놓고 자 내린 상태에서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안 돼. 아니 동그라미가 아니고 삼각형으로 내려오잖아요. 아니 반달로 와 반달로. 제가 이쪽 바깥쪽도 인대가 원래 끊어져서 동그라미를 싫어해. 붙였었어요. 반대로. 네. 반대로. 그런 게 다 나타나네요. 세상에. 나도 부상 부위 같은데. 모든 훈련과 오케이. 계속해서 지금 보면 다리 발목 자 오른쪽은 잘 이렇게 되는데 왼쪽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왼쪽 외측이 약한데요. 우리 발목은 안쪽과 바깥쪽에서 거의 90% 이상의 바깥쪽이 다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발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지는 거. 어떻게 무서워. 아이고. 자 이렇게 되는 어머.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 이제 이 정도의 발목을 빠지면 힐을 못 신어요. 왜냐하면 발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수자 신을 수 있는 경우는 아마 오랜 기간 동안에 발목 강화 운동을 많이 해서 그걸 잡고 그다음에 균형 잡는 능력 자체가 그걸로 잡는 거죠. 그 볼펜 집기랑 수건 땡기기 그리고 그 튜빙 밴드 걸고 좌우 땡기기는 하루에 1000개씩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되게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조금 더 반성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청석 계신 분도 힐을 신고 싶으면 하루에 1000번 튜브 그리고 발목 강화 운동. 그러니까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걸 계속 하시면 아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생님. 아유,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분위기 한결 부드러워졌네요. 자, 발 건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발 건강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이 심혈관 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명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심장에서 보내진 모든 혈액은 발로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발목은 그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순환 펌프의 역할을 하는데 발목 주위의 인대와 힘줄이 혈액을 짜내서 바로 발에 있던 그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혈액순환의 길목인 이 발목이 건강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되는 그 혈액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게 되고 또 깨끗한 혈액을 몸으로 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발이 되게 부어요. 그래서 밤 되면은 신발이 너무 꽉 차고 뭐 밑으로 이게 하중이 실려서 그런지 이게 부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발목 걱정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러네.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나우 발 때문에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자, 물론 있습니다. 자,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 몸의 혈압을 발목에서 재고 팔에서 재서 이것을 팔에서 잰 혈압의 값으로 나눠지게 되면 보통 발목 혈압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1 이상, 1에서 한 1.1 정도 만약에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상이다. 말초 혈액에 별 문제가 없다, 순환에.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0.9 정도만 돼도 심정지나 아니면 뇌졸중 같은 이런 위험한 질환이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0.5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죠. 이 정도 되면 저같이 매일 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네. 말초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혈액이 직접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발의 온도도 떨어지고 발에 이 혈액이 안 가니까 산소 공급이나 이 우리가 먹은 영양소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차다, 시리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한번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썩어버리는 이 괴사도 생길 수 있고 썩어버리는 이 괴사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초혈관의 혈압이 높아져서 혈액이 그걸로 더 이상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면 그걸 확실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심진아 씨, 이혜정 선생님 한번. 저거는 뭐 혈압전당에서 뭐 문제되는 이렇게 거 건강하신데요. 내가 지켜줄게. 그럼요. 예. 아유, 나 무섭다. 아유. 기구가 저기.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갖고 팔도 재보고 발도 재겠습니다. 요 위로 그냥 재셔도 됩니다. 아우, 심장이 두근두근. 아우, 편안하게. 네, 지금 잰 것이 약간 흥분이 돼 있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에 95, 약간 96? 고혈압인 것으로 이렇게 96. 예. 96. 아, 눈이 나빠갖고 잠깐.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절대 혈압이라기보다는 이 발목 혈압과 비교해 볼 것이기 때문에 160에 90이면 여기서 의미 있는 건 160. 그러니까 동맥 압을 재야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다시 발을 또 한번 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약간 흥분 상태여서 저기 팔 혈압이 올라 있다면 발목도 조금 올라 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죠. 높죠.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네, 같이 예, 갑니다. 같이 가는 거니까. 자, 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목 혈압 재는 모습은 또 처음 봅니다. 네. 자, 자, 저희가 잰 혈압은 179에 89. 어떻게? 조금 발목이 높구나. 그 이혜정 선생님께서는 좀 이제 그 오늘 조금 흥분을 하셔서 이제 혈압이 좀 많이 나왔는데 발목이 179, 팔에서는 160.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1.1 말초혈관 질환이 없다라고 판정을 합니다.
정상이세요. 아이고 됐네 그래. 예, 정상이세요. 아이고 됐네 그래. 예. 잠깐만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일단 1.1 나왔고요. 이번에는 심진아 씨. 됐습니다. 네, 아주 뭐 자기 컨트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이렇게 나왔어요. 24에 80입니다. 네, 자 이제 발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유 나왔습니다. 129에 74입니다. 지금 129만 비교를 하시면요. 자, 심진아 씨 같은 경우는 발목이 129, 팔에서는 124 계산을 하면 1.04, 지극히 정상인 상황으로 말초혈관 질환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자, 아주 정상 범위 좋습니다. 아우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이에 발과 발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 발목의 건강을 해치는 적신호 3가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잠시 쉬시고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또 좋아지는 방법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으로 처지죠? 그럼 여기가 헐거워졌다는 겁니다. 하나씩. 단지 발만 까딱였을 뿐인데 휘어진 발목이 교정된다. 어머 웃긴다. 가운데가 아프면은 중지와 검지 사이. 게다가 시큰시큰한 무릎 통증에 악소리 나는 허리 통증까지 전신 통증을 발지압으로 완화한다. 네. 어머! 26년간 발 건강법을 연구해온 발 전문가 정충욱 몸씨. 그가 소개하는 초간단 발 건강법. 좋아질 것 같아요. 깜짝 놀래고 야 이거 좀 추천해야겠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발과 또 발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나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또 해결해 주실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간 발을 만져서 통증을 잡고 그리고 틀어진 발을 교정을 해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다 같이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26년간 발과 발목을 잡아 전신 통증을 해결해온 오늘의 몸신. 발만 잘 지압해도 갖가지 통증이 사라진다. 체형관리 전문가 정충욱 몸신. 네, 좋습니다. 네, 인사하실까요? 26년간 발로 전신의 통증을 잡고 발목을 교정하는 발 전문가 정충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발목을 잡으시기 전에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하필 발목을 잡아서 통증을 없애는 그런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솔직히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18살 때부터 이 체형관리, 이 통증을 잡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때 경락과 카이로프래틱 이런 걸 배워서 84년도서부터 전문적으로 통증 잡는 체형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때 치료하면은 그때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이 발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잡다 보니까 통증도 완화되고 개선도 되고 이래서 발로 전신 통증을 잡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이요 정말 궁금한 게 오늘 몸신을 하면서 발이 잘못되면 온 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발을 지압해서 온 몸의 관절 통증까지 잡는다라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궁금해요. 가능합니다. 네. 궁금해요. 가능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수줍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게 네.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통증을 하나씩 해결을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저희가 뭘 해볼까요? 먼저 발목을 교정하는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목에는 그 7개의 뼈가 있는데 걷거나 뛸 때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나 사고 등으로 발목뼈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뼈 주변 근육들을 지압해서 발목뼈를 교정하고 발목 안정성도 좋아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떨어진 발목을 저렇게 지압으로 뭐 이렇게 잡아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좋은 기회를 방청객에게 저희가 드리면 어떨까요? 맞아요. 오랫동안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데 어느 분이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네, 들어오시고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에서 온 50세 이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뭐 아주 편한 부츠를 신고 계신데 네. 혹시 뭐 발이나 발목이 불편해서 좀 힘드셨어요? 네, 좀 뛰거나 무리하게 걸으면 심할 땐 찌릿하거나 또 이렇게 발이 그 아픈 부위가 힘이 없어지면서 균형을 잃어서 접질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뭔가 해주시기 전에 네. 그 이전의 상황을 위해서 저희가 그 발목 안정성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발판을 보시면 앞에 발 모양이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판 위에 올라가서 발을 일자로 놓고 네. 일자로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15회 정도 하고 나서 정상적인 발과 발목이 있는 사람은 이 각도의 틀어짐이 네. 적습니다. 약간 유동성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내쉬고 앞에 힘을 주지 말고 그 뒤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너무 많이 앉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렇죠. 앉았다가 하나. 하나, 좋네요. 둘, 좀 세주시면 힘이 날 것 같으신데. 그렇지. 그리고 느낌에 벌어지면 벌어지는 그대로 그 상태. 의식적으로 모으거나 이러지 마시고, 모으지 마시고 그대로. 자, 그대로 계시고요. 자, 그대로 계시고요. 자, 오른쪽 지금 몇 도나 됩니까? 지금 오른쪽 약 한 38도, 거의 40도. 왼쪽은 한 7도 정도예요. 거의 네, 안 네. 움직이셨는데 오른쪽은 저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이렇게 양쪽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있고 그런 경우 이제 불안정한 상태이고 틀어져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일단 내렸습니다. 예.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되게 코믹하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주시죠. 네. 아까 볼 때 오른쪽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셨죠? 그럼 한번 직접적으로 오른쪽에 문제가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정상적인 각도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힘이 없어서 지금 밑으로 처지죠? 아니, 힘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아니 힘을 안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가 헐거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을 한번 반대편 아까 약간 정상적이었는데 이쪽 조금 돌아는 갔었어요. 네. 힘이 있어 보이죠? 네. 네. 근데 이쪽도 역시 좀 틀어지긴 했어요. 어떻게 틀어졌냐면 얘는 좀 하늘로 솟았죠? 네. 발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이렇게 틀어진 분도 있고 이게 이렇게 틀어진 분도 있고 이렇게 틀어진 분도 있고 이렇게 틀어진 분도 있고 이렇게 틀어진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 A는 이쪽이 지금 자주 삐시나요? 네,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안짱다리로 걸을 수 있고 가다가 이 엄지발가락이 반대편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요 지점 여기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복숭아뼈 가운데. 네. 제가 이쪽으로 지금 휘었으니까 이쪽 바깥쪽으로 요 지점 여기야 복숭아뼈 있는데 한 여기 한 1cm 간격으로 3지점을 누를 겁니다. 1cm 간격은 요 손가락 하나 해서 세 군데만 눌러서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러만 주면 됩니다. 근데 누를 때 이거를 너무 천천히 눌러도 안 되고 또 너무 빨리 눌러도 안 돼. 그리고 또 이거를 꺾었을 때 이게 지금 100도
90%라고 보면은 100%까지 꺾지 마시고 그러면은 안 좋으니까 한 80 내지 90% 요 정도까지만. 네. 이 상태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딱 누르고 그 점을 누르고. 자, 쭉 하나. 자,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여성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는 이 손 힘이 없으면 여기다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눌러주면 아마 편안하실 겁니다. 이렇게 쭉. 안 불편하세요? 아니 이건 참을만해. 네. 다음에 요 밑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한 5회 정도만 하시면은 됩니다. 이렇게는. 3번씩 한 5회 네. 정도요. 쭉. 자,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이렇게 쭉쭉. 둘. 예. 한 군데에서 세 군데로 세 번. 이제 조금 아프신가 봐요. 쭉. 조금 깊이 하고 계신가요? 네. 아. 조금. 근데 압은 똑같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다음에 이쪽에 아까는 이쪽 뒤쪽에서 잡았는데 이 대각선 쪽 반대편에서 이 부분을 해서 여기서도 한 5회 정도만 하면 됩니다. 5회 정도 이렇게 해서 쭉 하나, 둘, 아이고. 셋, 넷. 지금 다섯. 이건 좀 아프세요? 고통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많이 아프세요? 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교정됐나?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교정됐나? 볼까요? 어떻게 교정됐나? 어머 웃긴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마술 같아. 잠깐만요. 네. 몸신. 지금 한 몇 번 만들으셨다고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끝나는 겁니까? 정말로요? 그러면 왼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게 하늘을 보고 쓰면은 걸을 때 이렇게 돼야 수평을 땅에 동시에 뒤꿈치부터 딱 닿는데 이렇게 되면은 땅이 여기서부터 닿게 되죠. 그러면 이게 충격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쪽을 또 삐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삼지점 똑같이 어떻게 잡냐면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여기 하나, 둘, 약 한 1cm 간격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누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로 누르는 게 아니고 한 80 내지 90%만 이 정도만. 네. 대신 엄지손가락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줘야 얘가 이쪽에 있는 비골이 놀래갖고 수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나, 또 아프세요? 둘, 하나, 또 아프세요? 둘, 셋. 오히려 여기가 더 두 번째 아프다. 하나, 둘 다 발목이 둘, 사실 안 좋은데. 셋. 자, 하나, 몸신 둘, 지금 안 들으십니다. 네. 일단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여기를 눌러주면은 이게 여기에 나오는 혈관도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돼서 또 이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 다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 다음에 이 X자로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잡고 조금 불편하겠는데 눌러서 살짝 올려줍니다. 아까처럼. 그래서 이거 5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5. 하고 어머 이렇게 됐잖아 아까. 이것도 벌써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테스트 합니까? 네, 해도 됩니다. 자신이 있으시죠? 예. 끝났답니다. 와, 너무 깔끔한다. 넣고 자 뒤쪽에 무게를 놓고 그 상태에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숫자 쓰죠. 뛰거나 무리하게 걸으면 조금 시큰거리거나 그 아픈 부위가 힘이 없어지면서 균형을 잃어서 접질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앉았다가 하나. 하나, 좋네요. 둘. 지금 오른쪽 약 한 38도 거의 40도.
왼쪽은 한 7도 정도예요. 거의 네, 안 네. 움직이셨는데 오른쪽은 저렇게 많이 들어갔네요. 네. 자, 뒤쪽에 무게를 놓고 그 상태에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숫자 쓰시죠. 천천히 조금씩. 셋, 넷. 뒤꿈치 쪽으로요. 뒤꿈치로 힘주고 안 움직여. 뒤로 여섯, 뒤로 힘주고 뒤로. 여섯, 그렇지. 여덟, 뒤로 힘주고 왼발은 꼼짝도 안 해. 자, 자, 이 스탑, 자체로. 스탑. 자, 그대로 앞을 보세요. 앞을 보고 계시고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그쪽 어떻게 됐나요? 여기 5도 나왔습니다. 5도. 지금 여기는 3도였잖아요. 3도.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저기 정충호 몸씨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하도 이렇게 발목이 틀어진 분을 많이 잡아봐갖고요. 아.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질문 있어요, 질문. 네네네. 이게 지금 고쳐졌잖아요, 바로. 진짜 네. 제 눈앞에서 고쳐졌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되나요? 그렇지. 일단은 발목이 틀어진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발목은 더 틀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좋은 걸 아까 발 뒤꿈치에 정강이뼈가 이렇게 정확히 중심을 잡으면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게 균형을 맞기 때문에 더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3, 4일 후에 안 맞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엎드려서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집에 가족한테 이렇게 눌러달라고 나는 몸이시다 보시고 프로를 보고 이렇게 눌러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을 보셨는데요. 예, 최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압에 대한 불신이 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의 비과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고 나왔다가 지금 깜짝 놀래고 야 이거 좀 추천해야겠다. 근데 이제 저도 아까 궁금하게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평소에도 좀 지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추가한다면 발이 틀어지지 않는 발에 맞는 신발 또 본인이 또 발 주위에 어떤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걸 추가한다면 아마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수치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예, 어떠셨어요? 제가 평상시에 그 저림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위를 정확히 아까 보니까 그 느낌상 잡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제 생활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궁금하시죠? 다시 한번 그 위치를 좀 짚어주시고요. 이게 어떤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목이 70 내지 80% 이상 안쪽으로 이렇게 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발목이 이렇게 느슨해지냐? 가장 기본은 손목과 발목에는 가로밴드 근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게 되면은 요 쌓여 있죠. 네. 요게 가로밴드 근육이네. 얘가 밴드가 느슨하게 이렇게 풀리면은 발목이 헐렁헐렁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키기 거는 아까 요게 비골근이라고 있는데 요쪽에 복숭아뼈 있는데 여기를 누르고 다음에 1cm 지점 또 한 번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세 군데를 누르는데 이 속에 비골근이 들어있지만은 사실 이걸 누르면 요 밴드 근육 있죠. 이걸 동시에 눌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가 쪼여지죠. 네, 그러면서 발목이 안정되게 됩니다. 대신 이쪽만 쪼여지면 안 되고 이 앞쪽에. 앞쪽도 정경골근 요 발가락 4개의 근육이 다 뭉쳐 있다고 그림이 보이죠? 네. 요 부분. 다 모여져 있는 네. 이 자리군요. 네, 요거는 엄지발가락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서 흩어집니다. 네. 요 부분을
5번 정도, 5회 정도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이 그렇게 잡힙니다. 예. 안으로 휘어져 불안정한 발목. 두 위치만 누르면 쉽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뒤꿈치 바깥쪽을 주목해 주세요. 뒤꿈치 중앙과 복숭아뼈 사이 움푹 들어간 지점을 1cm 간격으로 3군데를 눌러줍니다. 이때 다른 손으로는 발을 잡고 적당한 힘으로 펌프질하듯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는데요. 5번 정도 눌러주면 첫 번째 지압 끝! 두 번째, 발등과 발목 사이 움푹 들어간 지점을 찾아주세요. 이 부위 역시 5번 정도 누르며 발을 까딱까딱 펌프질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 발을 접었다 폈다 할 때 90도 이상 꺾이지 않도록, 또 너무 빠르지 않게 적당한 속도를 유지해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무릎 통증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이번에는 무릎 통증 잡는 발통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발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누가 그 행운의 주인공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얼굴이 벌써 환해지셨어요. 예, 오십시오. 자, 예. 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상도동에서 온 65 김희숙입니다. 아유,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근데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예, 저는요 무릎이 태양성 관절 진단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한 15년 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도 좀 그렇고 이 땅에 물건 떨어진 건 주세려면 힘들고 아이고. 바닥에 앉는 거는 이 손을 짚어야 앉고 일어날 때도 손을 짚어야 일어나요. 아우, 너무 속상하시죠? 예, 그래갖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아플 때마다 한의원도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많이 해봤어요. 오늘 상태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것도 좋은 날 있고 좀 안 좋은 날 있고 그러신가요? 오늘 상태도 아프죠. 오늘도 아프. 예.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셔서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예. 어떤 자세가 좀 힘드시죠? 우리 이렇게 쪼그려 이렇게 앉아볼까요? 이렇게 쪼그려 앉는 거는 못해요. 이래갖고 이렇게 해갖고서 이 지꺼갖고 이렇게 앉아야 되고. 예. 그럼 일어날 거기까지. 때도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이게 못 앉아요 그냥. 근데 몸신. 네.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으신 지 15년 지금 편찮으신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됐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전. 네.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이 더 아프신가요? 요즘 이쪽이 더 아파요. 오른쪽이요? 이 통증은 네. 보게 되면은 가운데가 있고 외측 있고 내측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아프세요? 다 아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다 고쳐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근육은 근육과 근육을 잡아주는 근막입니다. 그 근막을 터치를 하는데 아까 발통점이라고 했죠. 바깥쪽이 아플 때는 새끼발가락과 검지, 4번째 발가락과 새끼발가락. 가운데가 아프면은 중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검지, 둘째 발가락 사이. 이거는 안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그 지점을 만져주면 되는데 이건 전체가 다 아프다 하니까 일이 좀. 3군데를 다 만져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혹시 네. 불만이 있으시거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양쪽 무릎 다 아프신가요? 아프긴 아픈데 이쪽이 더 아파요. 자, 그러면 왜 오른쪽만 우선 네. 한번 통증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져보겠습니다. 네. 자, 아프세요? 예. 여기. 자, 이쪽은요? 나도 아픈데. 이쪽 아프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거 아프세요? 거기가 더 아프세요? 자, 요거는요? 덜 덜 아프고요. 자, 이거는요? 이 뼈가 부러졌어. 이렇게 아파요. 아프세요? 진짜 다 아프신가 봐요. 다 아프시대요. 아까 앉을 때 손을 짚고 앉으셨죠? 그러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지탱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통증을 많이 갖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하고
요거를 20회 내지 30회 아니면 1분 내지 2분 정도를 꾸준히 딱 그 지점을 네, 그 지점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누르시고 동시에 아까 누른 요 부분도 같이 눌러주든가 아니면 따로 눌러줘도 됩니다. 예, 발목 이렇게. 앞에 아까 네, 4개 발가락이 지금- 모였던 그 네. 부분이죠. 어머니 말씀 좀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 시원하면 시원하다 말씀을 좀. 거기가 아파요. 누르요. 네. 거기 누를 때가 되게 아팠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지금 조금 덜해. 아, 예. 네, 여러분- 말씀도 놓으시고요. 지금 뭐 너무 편해지신 거죠. 그럼 마저 조금 한번 네. 희한하네.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이걸 할 때 뭐 횟수를 10번이다 뭐 몇 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30회 내지 50회 정도 이렇게 압은 세게 하는 거 세게 하거나 저를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이렇게. 네, 요 정도입니다. 아, 이거 뭐 전혀 힘을 안 주셨구나.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프시다는 네.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해서 꾹 정도예요. 꾹. 뭐 꼭도 아니고요. 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꾹 한 번. 그냥 이게 지그시 그냥 누르는 예, 느낌 지그신데 꾹 하고 이 면을 다 활용해서 꾹 하고 누르셨거든요. 꾹과 꾹의 차이. 예. 말씀하신 지점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아. 다 네. 아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쉽게 풀렸습니다. 쉽게 풀렸습니다. 예. 어? 네. 풀렸다고요? 아, 그래서 지금 아까하고 다르신 거죠, 표정이? 이게 풀리는 거는 네. 여길 만지니까 엄지발가락에 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이쪽 무릎이 네. 편하게 됐어요, 지금. 진짜? 뭔 일이요? 그걸 손에서 느끼나요? 네, 느낍니다. 하시면서? 네. 풀리는 게 느껴진단 말씀이죠. 네, 근데 처음에는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파요. 저기 몸신께서 시간을 더 길게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풀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다면 지금 끝났다는 네. 거죠. 너무 빨리 끝나서 약간 허무하긴 하지만 테스트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하셨을 텐데. 네. 어머니 안 끝났단 일어나실 것 말이죠. 어머니 같은데. 잠깐 안 일어나실 테인데. 참, 참, 네. 어머, 어머 깜짝이야. 나도 이상해. 거짓말! 나는 그냥 다 풀렸어요. 저는 괜찮고요. 아니 나도 이상해. 나 항상 앉을 때 이렇게 짚고서 앉았거든요. 뭐야. 그런데 신기해. 와, 이제 뭐야, 막 이거는 속도를 도대체. 조절하시네요.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속도를. 저는요 무릎이 태양성 관절 진단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한 15년 넘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갖고서 이 짚어갖고 이렇게 앉아야 되고. 자, 저희가 무릎 통증 잡는 발통점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저 한진호 원장님 같이 네. 모셨는데. 저도 참 놀랍게 봤는데요. 이 말초신경에서 이렇게 유래되는 관절의 통증은 손이나 발에서 시작되기가 쉽죠. 근데 특히 어디를 뭐 딱히 기억날 만큼 관절이나 뼈를 다치지 않았는데도 찌릿하는 통증이 있다면 말초신경에서 유래된 통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발은 말초신경의 50% 정도가 집중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초신경으로 유래된 통증이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이런 것을 이렇게 지압해주거나 눌러주면은요, 유착된 조직을 이완시켜줌으로 해서 말초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그 통증이 개선되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발지압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릎을 바깥쪽, 중앙, 안쪽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어느 곳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무릎 바깥쪽이 아프다면 네 번째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사이 발가락이 끝나는 지점을 반복해 지압해 줍니다. 무릎 가운데가 아프다면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 발가락이 끝나는 지점을 찾아 눌러주면 되고요. 무릎 안쪽이 아플 경우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 발가락이 끝나는 지점을 지압해 주세요. 이때 발등과 발목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함께 눌러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래 앉아 계시느라고 또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모셔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죠. 아주 곱게 입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에서 온 60세 배도경입니다. 허리 불편하세요? 네. 제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든다든지 아니면 많이 걷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그 다음날 항상 제가 머리도 제가 이렇게 수그려서 머리도 감지를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타킹도 신을 수가 없어요. 구부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 지금 허리병은 한 40년 된 그런 병인데 우리 선생님 26년 연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제 40년 허리병을 과연 고치실지 아주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하시네요. 예? 야, 여러고 나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일단 선생님, 네. 예, 뭐 너무 힘드셨을 테지만 저희가 이제 치료 이게 하기 전에 네. 지압 전에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천천히. 예, 무리하지 마시고. 무릎까지. 지금 아픈 곳이 있나요? 숙일 허리. 때? 예, 전체가 다 허리가 지금 아프세요? 여기가 지금 당기는 거예요. 어느 부분입니까?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지금처럼 좀 오른쪽이 아프다면 좌골신경 그 라인이 지금 아마 아픈 것 같아요. 좌골 라인이 지금 당겨져 갖고 이분이 숙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또 그 아까 앞에서 무릎 잡을 때처럼 이쪽에 뒤 가장 끝은 어디예요? 이 발목 끝이죠? 뒤꿈치죠? 그러면 우리가 뒤꿈치를 앞쪽에 아프면 앞쪽의 끝, 뒤다르면 뒤의 끝, 목이 아프다면 목의 끝 이렇게 목 끝을 만지면 그분이 풀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어디가 아프냐니까 이쪽을 집으셨어요. 근데 이쪽을 집은 게 아니고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입니다. 그럼 안쪽 이쪽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여기를 여기 만질 때는 이 부분서부터 살에서 2cm 지점, 2cm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뒤꿈치 이걸 종골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종골 가운데 정도. 요 가운데에서 요 뒤쪽으로 1cm 정도 빠져나갑니다. 또 이쪽으로 1cm.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쪽하고 안쪽 아픈 쪽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이구. 아이고 깜짝이야. 어디가 아프세요? 어이구. 아이고 깜짝이야. 아프면 말씀하세요. 네. 많이 아프세요? 네. 네. 말씀을 이쪽은요? 네. 말씀을 이쪽은요? 아프세요? 그건 조금 덜해요. 안쪽이네. 그러면 이쪽을 한번 똑같은 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프세요? 나도 아파. 괜찮으세요? 네. 자, 이건 엄지손가락 눌러서 압이 더 세졌죠. 근데도 덜 아프다고 하죠. 그럼 한번 치료를 교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좀 아파요. 4년 되신 분은 덜 아픈데 40년 되신 분은 많이 아픕니다. 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40년 동안을 진짜 이런 허리 통증을 갖고 사셨으니 훨씬 아, 나아요. 얼마나 자, 이렇게 두 손으로 같이 하셔도 되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많이 아프세요? 네. 네, 좀 그러면 압을 적게 해드릴게요. 네. 이 압을 적게 하면은 뭐 30번, 50번 할 거를 뭐 50번이나 100번 이렇게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참 오래돼 갖고 얘가 쉽게 풀리진 않네요. 아니 근데 지금 신수지 씨도 그렇고 이모 씨도 그렇고 만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눌러본 부위 중에. 눌러본 데 중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숙여볼까요? 되는 데까지만. 찌르는 듯한 고통을 부르는 허리 통증. 과연 허리 통증이 나아졌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한번 숙여볼까요? 되는 데까지만. 제가 머리도 제가 이렇게 수그려서
머리도 감지를 못해요. 스타킹도 신을 수가 없어요. 구부리지를 못하니까. 무릎까지. 지금 아픈 곳이 있나요? 숙일 허리. 때? 한번 숙여볼까요? 되는 데까지만.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저는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네. 우와. 선생님, 저는 한 번도 잔 적이 없어요. 젊었을 때도 예, 한 20대부터 원래 좀 몸이 뻣뻣한 데다가 한 번도 제가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지금 제일 놀란 분이 여기 계신 최경진 님. 오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예. 아니 막 손하고 이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내려가네요. 아니 지금 바들바들 하셨는데 네. 이건 본인이 내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시는 네, 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손이 발등을 다 본 적이 없어요. 네. 아까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오른손만 내려갔어요. 했는데 네. 오른발만 했는데 왼발은 집에 가서 한번 하시고 숙여보면 땅에 닿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아우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박. 원장님. 네, 보고 아마 제가 제일 놀랬다고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실은 아까 몸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리 신경을 허리에서 나와서 좌골 신경이 돼서 엉덩이 뒤, 다리 뒤쪽으로 해서 실은 발목 뒤로 해서 발바닥으로 갑니다. 발바닥으로 가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과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막이 만나는 곳을 자극을 하게 되면 요새 많이 나온 게 근막 통증 증후군 얘기하는데 네. 그 근막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난다는 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욱신거리는 허리 통증을 잡는 발지압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통증이 느껴지는 허리 쪽 발 뒤꿈치를 자극하면 되는데요. 발바닥에서 약 2cm 올라온 지점, 발 뒤꿈치뼈 중앙의 양옆을 50회 정도 지압해주면 됩니다.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면 약하게 한쪽씩 눌러주어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내 몸에 풀려진 나사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발과 발목 건강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워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눴는데요. 네. 네.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란 많은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몸의 주춧돌을 띈 발과 발목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발과 발목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덕분에 저희도 아주 귀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자, 같이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몸신 신년맞이 건강 체크. 손금을 보면 건강이 보인답니다. 손금만 보고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금만 보고서 이렇게 손금만 오직 손금만 보고. 네네. 에 말도 안 돼. 정말 어디 마취나 보자 하고 지금 뇌혈관계라든지 이런 쪽은 좀 나이가 들수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왼쪽 편으로 문제가 들어오기가 쉽고 왼쪽 편으로 문제가 들어오기가 쉽고 장외선들이 이렇게 생명선에 딱 닿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위장 계통에 해당이 됩니다. 외암 수술을 했어요. 이 왼편이 반이 마비가 와서 어머, 나 너무 이상해. 저도 좀 봐주세요. 아니 궁금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자, 하나, 둘, 셋!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면역 조절 록피드를,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